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수원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돌싱의 삶을 시작했어요. 제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친정엄마 뿐이었는데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과도 이혼하고 저 혼자 남았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전 남편과 이혼하기를 100번, 10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남편은 다 죽어가는 우리 엄마를 모른 척 했고 심지어 바람까지 피웠어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엄마의 사망 보험금까지 노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연을 끊고 싶었지만 저와 엄마에게 한 짓이 너무 괘씸해서 나름대로 통쾌한 복수를 안겨줬어요. 시모도 남편을 두둔하며 죽어가는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시모와 남편만은 크게 한 방 먹이고 싶어서 열심히 복수를 준비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들을 벌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성격도 잘 맞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공감대가 많았어요. 신기하게도 남편과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사고로 아버님을 잃었다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빠를 잃은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남편과 저는 모두 엄마와 자랐더라고요. 형제 자매도 없이 외동인 것도 똑같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해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대충 말해도 척하면 척. 아빠 없이 큰 상처가 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아빠를 잃었고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를 잃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빠가 저와 엄마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르셨거든요. 그래서 다 필요 없다며 그 여자 곁으로 떠나셨어요. 그 뒤로 아빠와 연 끊고 지냈고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있는지 생사조차 모릅니다. 아무튼 아빠 없이 큰 아픔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었고 우린 점차 사랑을 키워나가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모아놓은 돈과 양쪽 집에서 얼마씩 보태주셨고 모자란 만큼 대출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신혼집은 양쪽 집안과 가까운 곳으로 마련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우리가 결혼하면 혼자 지내셔야 하니까 자식으로서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공평하게 양쪽 집안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됐고 하루는 남편이 효도를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라고 해도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아내한테 미루기 싫어. 아내한테 대리효도 강요하는 남자들 보면 정말 꼴불견이더라. 그래서 말인데 우리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 각자 알아서? 응, 알아서.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혼자 계신 엄마가 걱정되잖아. 그렇다고 이쪽 집안 저쪽 집안 같이 신경 쓰는 것도 한계일 거고. 그냥 본인 엄마는 본인이 알아서 효도하고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로 부담도 안 되고 좋잖아.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은 서로 이쪽 저쪽 집안을 챙기다 보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거고 그러다 보면 괜히 싸움 날 일만 생길 것 같다면서 그냥 여태 해왔던 것처럼 본인 엄마는 본인이 알아서 챙기자고 했습니다. 저더러 며느리의 도리를 강요하지 않을 테니 사위로서의 도리도 강요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서로 양쪽 집안에 노터치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아예 신경 끄고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며느리 사위로서 최소한의 할 도리는 하되 그 이상으로 챙기는 건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결혼 생활이 생소해서 그래도 되나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 장모님이라고 해도 본인 엄마가 최고고 어느 순간 이기적으로 본인 엄마를 더 챙겨줬으면 하고 바라는 날이 올 텐데 아예 그런 상황을 차단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엄마 문제로 서로에게 서운할 일도 없고 자신의 엄마는 자신이 알아서 잘 챙기자라는 태도가 은근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다며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좋았어요. 결혼하고 2년 동안 남편과 이야기한 대로 최소한의 역할은 수행하되 자신의 엄마는 각자 알아서 챙기며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엄마의 건강이 이상이 생기면서 우리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선생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희 엄마가 암이라고요? 네. 확인 결과 이미 암이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오셨어요. 결혼 생활 2년이 지날 무렵 엄마는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는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암이라니 믿기 힘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정을 받기 며칠 전 엄마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힘들어하셨고 저는 맹장인가 싶어서 서둘러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의사는 엄마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몇 가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가 아프다며 대굴대굴 구르시길래 저는 장염 아니면 맹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심각한 표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간호사와 의사를 보며 안 좋은 상황을 예감했습니다. 단순한 병이 아니구나 싶으면서 불안했어요. 그리고 결국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큰 병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의사의 입에서 대장암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철렁하고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치료받으면 괜찮아지는 거죠?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치료랑 수술이랑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저희 엄마만 살려주세요. 네?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에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의사는 검사한 결과를 살펴보며 깊은 한숨을 지었어요. 암의 크기도 그렇고 이미 다른 곳에 전이까지 된 상황이라 많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꼭 살린다는 약속은 못해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엄마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는 심정이었어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따를 테니까 서둘러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당장 치료에 들어가기보다는 우선 엄마의 상태를 봐가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그날 병원에 입원했고 그때부터 고통의 암투병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동안 저는 퇴근하며 바로 병원으로 튀어가 엄마를 보살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밤새 엄마 곁을 지키다 아침에 다시 출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나날이 병세가 나빠지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회사가 대수인가 엄마 곁을 지키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병원 생활을 하며 엄마와 함께 했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괜히 저를 고생시킨다고 미안해 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씀 마시라고 엄마가 원해서 암에 걸린 것도 아닌데 자책할 거 없다며 위로했습니다. 어떻게든 엄마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엄마는 이때부터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었어요. 나이도 많고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지레 겁을 먹고 삶이 끝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본인에게 기적이란 선물은 오지 않을 거라며
그냥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않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본인도 여기저기 아파서 고통스러워 하셨고요. 그때마다 저도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선뜻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엄마를 응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며 다독였어요. 실제로 엄마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던 사람들도 기적이 일어나 회복하기도 했다면서 자료란 자료를 다 찾아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엄마가 스스로를 놓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 독하게 먹고 엄마를 간병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좋다는 음식 여러 요법을 긁어 모아서 엄마에게 다 해드렸어요. 제가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가혹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가기만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 몸 상태는 어떤가요? 조금 차도가 보이나요? 안색은 전보다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거 다 치료받고 하느라 그런 거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안타깝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 있다고 희망을 걸었는데 유감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의사는 아픈 환자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발 저희 엄마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의사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제 부탁이 무리라는 것을요. 그걸 다 알고 있지만 너무도 간절했기에 쉽사리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치료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더 이상 무리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마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만 싶었습니다. 의사를 붙잡고 애원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걸 잘 알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병원 생활을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통을 줄여줄 약만 잔뜩 처방받았어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며 엄마를 챙겼지만 집에 홀로 계시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차피 제 곁에 있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엄마를 모시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건 절대 안 된다면서 펄쩍 뛰더군요.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 아픈데 혼자 계시는 거 신경 쓰여. 내일 당장 짐 챙겨서 모시고 올게. 뭐? 그게 뭔 소리야? 장모님을 어떻게 모셔? 그건 절대 안 돼. 그냥 당신이 짐 챙겨서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 엄마 집보다 우리 집이 더 편해서 그래. 병원이랑 거리도 훨씬 가깝고 엄마 집은 계단도 많잖아. 아이, 그래도 안 돼. 불편하게 어떻게 같이 살라고. 그냥 깔끔하게 당신이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러서 내가 먹을 반찬 해놓고 집안 청소도 하고. 뭐? 지금 나더러 엄마 간병하면서 당신까지 챙기란 소리야? 나한테 집안일은 신경 쓸 거 없다. 장모님 잘 챙겨드려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당신까지 챙겨달란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럼 집안일이며 뭐며 나더러 혼자 다 하란 말이야? 아이, 그건 안 되지. 아무리 장모님이 아파도 집안일은 같이 하기로 했잖아.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되지. 그동안 당신 병원에 있는다고 집안일 내가 다 했으니까 그만큼 당신이 다 해.
그래야 공평하지. 이때 남편의 말을 듣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안일은 공평하게 같이 하자는 규칙을 정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청소 당번, 음식 당번을 정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를 간병하느라 병원에 있는 동안 본인 혼자 집안일 독박 쓴 걸 가지고 뭐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은근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나 봐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래도 저 힘들까 봐 말 안 하고 넘어가 준 거라며 생색까지 냈습니다.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던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나 싶었어요. 아무리 같이 하자고 해도 어쩌다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입장 바꿔서 남편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배려해 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집안일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라. 오히려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어머니는 좀 어떠시냐 걱정할 것 같은데. 남편은 아니었나 봅니다. 장모가 아픈데 본인 불편한 것만 생각하는 남편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많은 것들을 배려하며 살았는데 남편은 따질 거 다 따져가며 사는구나 싶어서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남편을 배려한 모든 것들이 사치라는 걸 깨닫고 더 이상 배려는 집어치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때 제게 중요한 건 남편이 아니라 엄마였어요. 괜한 거로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분 1초까지 소중하게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챙겨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지내든 말든 조금도 신경 안 썼어요. 집에 들리지도 않고 오로지 엄마하고만 지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자 남편 대신 시모가 더 난리치더군요. 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네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잘 다니던 회사 관둔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이제는 하다 남편까지 내팽개쳐도? 대체 남편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딴 식으로 굴어? 어머니, 제가 회사를 왜 관뒀는지 모르세요? 엄마가 아픈데 당연히 관둬야죠. 저 아니면 엄마 혼자 뭐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야기 들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지금 남편 챙기게 생겼어요? 남편이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걱정되면 어머님이 챙겨주시던가요. 뭐야? 남편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조금도 저를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만 바라더군요. 솔직히 제 입장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조금의 배려도 없이 본인들 생각만 할 수 있는지 서운했습니다. 아니,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더군요. 하늘을 찌를 정도의 이기심에 진짜 겨우 남아있던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나가는 듯 했어요. 저희 엄마가 아픈 걸 뻔히 알면서도 시모는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뒀냐고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면 남편 혼자 벌어서 저를 책임져야 하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거였어요. 일을 관두는 바람에 괜히 본인 아들만 힘들어졌다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얹혀 살 거면 먹을 거 신경 쓰고 집안일이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어떻게 나 몰라라 내버려 둘 수 있냐고 난리쳤어요. 결혼했으면 시모의 손을 떠났으니 아내인 제가 책임지고 남편을 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웃기죠? 말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시모도 한술 거두는 것도 있지만 딱 보니까 남편이 시모한테 불만사항을 일러바친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정남이가 다 떨어진 마당에 더 이상 부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농가는 이혼이 정답이다 깨우쳤습니다. 다만 엄마에게는 남편과 이혼할 거라는 걸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본인 떠나면 이제 우리 딸 어떡하냐면서 걱정 많으신데 이혼까지 하면 편하게 눈 못 감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남편과 시모에게는 알아서 하라며 뭐라고 하든 대꾸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남편과 시모가 다 이해해준다면서 좋게 포장했어요. 엄마가 퇴원하고 나서 남편은 엄마에게 얼굴 한번 비춘 적 없습니다. 각자 효도하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남대하듯 하더라고요. 이때도 진짜 서운했거든요. 장모님 몸은 좀 어떠시냐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찾아뵙지는 못해도 전화는 한 통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히 엄마가 오해하실까봐 남편이 일로 많이 바쁘다. 또 해외로 멀리 출장 갔다고 둘러대느라 혼났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끝까지 엄마를 뵈러 찾아오지 않았어요. 화낼 사람이 누군데. 저더러 무책임하다면서 되려 지가 삐지고 난리 났습니다.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이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뒀어요. 남편은 저한테 삐져서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좋았고요. 그렇게 제 시간은 오로지 엄마만 생각하며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잠자듯 편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엄마, 내 엄마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웠어. 엄마 잘 가. 그리고 엄마 자랑스러운 딸로 씩씩하게 사는 거 지켜봐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엄마는 편한 미소와 함께 식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자듯 편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고통으로 진통제를 달고 살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은 편하게 가신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이더군요. 엄마와 함께 하면서 어느 정도 떠나보낼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지막을 마주하니 힘든 건 똑같더군요. 엄마가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도 제게 이별은 참 힘들기만 했어요. 무슨 정신으로 엄마의 빈소를 차렸는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상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소식을 들은 남편과 시모가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오겠다는 사람 말릴 마음은 없지만 저를 올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조금만 더 일찍 와주지. 엄마가 살아계실 때 그래도 손 한번 꼭 잡아드리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은 곧 분노로 바뀌게 됐어요. 아무리 효도는 각자 하자고 했어도 어떻게 엄마한테 신경 한번 안 써줬을까.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꺼지라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라서 엄마한테 인사드리냐며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엄마의 장례식이니까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편히 가실 수 있게 잡음 없이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제 뜻을 조금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남편의 손님으로 직장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여자였는데 남편과 친하게 지냈는지 둘 사이가 뭔가 스스럼없게 느껴졌습니다. 왜 여자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제가 자세히 봤더라면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단번에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워낙 정신이 없었을 때라 자세히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에게 와줘서 고맙다며 음식을 대접했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한참 있다가 직장 동료가 이만 가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은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앉아있던 자리에 놓고 간 소지품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돌려주려고 챙겨서 서둘러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조금도 신경을 안 썼는지,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저를 여자로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원래 사랑하면 져주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은 법이잖아요. 장례식이 끝나면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외도의 흔적을 목격하니 꽤 충격적이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둘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글쎄 이것들이 저희 엄마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위니까 여기서 저 여자랑 계속 같이 있어야 되겠네? 조금 질투난다. 에이, 질투날 게 뭐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넌데. 걱정할 거 없어. 장례식 끝나는 대로 이혼할 거야. 사망보험금이 꽤 된다고 했었지? 그럼 꽤 되니까 여태 참았지. 보험금 아니었으면 진작 이혼했어. 아무튼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보험금 받고 내 목 챙겨서 깔끔하게 이혼하고 너한테 갈게. 정말? 그럼 그 돈으로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내가 갖고 싶다는 가방도 사주고? 당연하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기분이 어떤 건지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붉고 움켜진 주먹이 으스러질 정도였어요. 아무리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쩜 이럴까. 어떻게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을 나눠 가질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소름 끼쳤습니다. 엄마가 암판정을 받기 전 액땜한답시고 아는 지인분께 사망보험을 들어놓으셨습니다. 그걸 어쩌다 알게 된 남편은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며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던 과거가 후회스럽기만 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이런 모습을 하늘에서 엄마가 다 지켜보고 있을 거란 생각에 괴롭기만 했어요. 제 마음 아픈 것보다 엄마 마음이 더 아프면 어쩌나 이 와중에 그게 가장 걱정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하는 것보다 다 알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거잖아요. 당장이라도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몰아내고 처참히 짓밟고 싶었지만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오로지 엄마만 생각하며 장례를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엄마 집에 있는 짐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사람을 시켜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불륜 증거 잡는 업체들 많더라고요. 돈만 주면 저 대신 뒤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물어다 줬어요. 저는 그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이혼할 때 유리하게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만 기다리며 계속해서 엄마 집에 머물렀어요. 남편은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했지만 저는 엄마 짐 챙기고 뭐 정리하느라 여기 있겠다며 둘러댔습니다.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이혼할 생각인데 도저히 그 인간과 한 집에 같이 있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둘러대며 따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저더러 괜찮냐며 걱정하는 척 가식을 떨더군요.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은 당신 걱정되어서 왔지. 장모님 집은 대충 정리된 거야? 그럼 슬슬 이 집도 내놔야겠네. 그거 궁금해서 왔어? 뭐 겸사겸사. 참, 보험금은 나왔어? 장모님 사망보험금 말이야. 그럼 그렇지. 역시나 엄마의 사망보험금이 궁금해서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금을 전액 수령했다고 말했어요. 사실 외도 증거 잡아서 그걸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건 너무 가벼운 처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할 때 하더라도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 내연녀까지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남편에게 엄마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고 했고 그 밖에 물려주신 다른 재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눈을 반짝거리며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어요. 그럼 우리 그 돈으로 사업하는 건 어때? 사업? 갑자기 웬 사업? 아니, 돈도 생겼는데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지. 그래야 더 큰 돈 만들 거 아니야. 마냥 직장 다니면 뭐해?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돈 번다고.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엄마 사망 보험금으로? 나한테 좋은 아이템 있고 마침 큰 돈도 들어왔으니까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하지 않겠어? 남편이 보험금을 눈독 들이고 있는 건 진작 알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있는 돈 박박 긁어서 거짓골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빌려서 빚지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사업하자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얼굴 보러 한 번도 온 적 없던 발걸음인데 보험금 소식이 궁금해서 찾아오다니. 생각해보겠다고 하니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제 비위까지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걸 나름대로 즐기며 애간장 좀 태우다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여보, 그거 정말이지? 나 그럼 바로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할 준비한다? 사업하게 해준다니까 남편은 신나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바로 회사 관두고 사업할 준비한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제가 바란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남편은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바로 사업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이것저것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보험금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며 남편에게 우선 퇴직금이랑 심호집 대출받아서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나도 당장 주고 싶은데 엄마 앞으로 처리할 돈이 생겨서 우선 그거 먼저 사용해야 되거든. 장모님 앞으로? 그게 뭔데? 뭐 여러 가지 재산 문제도 있고 아무튼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거든. 다음 달이면 다 해결되고 마무리되니까 그때 보험금 줄게. 그 전까지는 당신 퇴직금이랑 대출받은 돈으로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게 어때? 회사까지 관둔 마당에 대출을 어떻게 받아? 당장 줄 것처럼 하고 이게 뭐야? 다음 달에 주는 거면 한 달 더 버티다 그만뒀지. 남편은 이럴 거면 뭐하러 사업 시작하라고 했냐면서 김 빠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뒤면 다 해결되는데 그때까지만 어디서 빌려서라도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한 달 뒤에 해결되는 거 확실하다면서요. 처음에는 썩 내키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한 달 뒤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우선 알겠다면서 여기저기 빌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본인의 퇴직금은 기본이고 시모집에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땡겨받았어요. 거기다 아는 지인들한테도 손을 벌린 것 같더군요. 제가 갚을 때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고 했더니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여기저기 끌어모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저는 희망에 가득 찬 남편의 얼굴을 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니 저까지 기분 좋더라고요. 속으로 그래 마음껏 웃어라. 곧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테니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남편의 사업 시작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남편은 약속한 시간이 됐다며 제게 어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한 달만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왜 말이 달라지냐고 펄쩍 뛰더군요. 미안해. 어쩌다 보니까 일이 꼬였어. 나도 얼른 주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걸 어떡해. 기다린 김에 조금만 기다려줘요. 한 달 정도면 진짜 다 마무리될 것 같아. 당신만 믿고 여기저기 다 빌렸는데 이게 뭐야?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래? 딱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거기다 한 달 이자만 해도 얼만 줄이나 알아? 그거 나 어떻게 해결하라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런데 진짜 한 달이면 돼.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어디 돈 더 빌릴 곳 없어? 그러지 말고 이자값 낼 돈만 어디 빌려봐. 이미 충분히 끌어모은 상태이지만 저는 더 확실하게 거짓골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재개할 수 없도록 자근자근 밟아놓고 싶었어요. 아이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손절당해서 완전히 고립되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빌릴 곳도 없다면서 징징거렸지만 하는 수 있나요? 당장 이자값 물어줘야 하는데 어떻게든 빌려봐야죠. 저도 주변에 빌릴 만한 곳이 있는지 말해보겠다며 신용만 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자 어디 또 빌릴 곳이 있었는지 돈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대충 알아보니까 내연이한테 돈을 빌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이왕 몰락하는 거 둘이 사이좋게 지옥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라. 엄마 잃고 남편한테 배신당한 여자의 한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을 지경이었거든요. 아무튼 어렵게 돈을 구한 남편은 그걸로 한 달을 버텼고 또다시 약속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초조했는지 먼저 저한테 돈 해결됐냐고 재촉하더군요. 그래서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다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전화 한 통 하겠다면서 핸드폰을 꺼내 내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당신이 바람피우고 있는 남자의 와이프야. 할 말 있어서 전화했어. 당신 이 인간한테 돈 빌려줬지? 이자 높게 쳐서 돌려준다고 했을 텐데 이거 어쩌나? 그 돈 못 받게 생겼는데? 내가 줄 생각이 없거든. 따질 거면 집으로 직접 찾아와. 그래봤자 너한테 줄 돈이 없지만. 제가 내연이한테 전화를 거니까 남편은 단단히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본인의 핸드폰을 보고 어버버거리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해줬습니다. 쓰레기 같은 내놈이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었다고. 거기다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을 가로챌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고 말이죠. 어찌나 구린내가 진동하던지 네 더러운 속셈을 다 알아버렸네? 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다 알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나 엿먹이려고? 그래, 맞아. 이게 내가 너한테 하는 복수야. 그동안 나 몰래 바람 피우며 아주 살판 났었지? 우리 엄마 죽어갈 동안 난 하루하루 피 마르는 기분으로 살았는데 넌 혼자 행복한 시간 보냈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감히 보험금까지 노려?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우리 엄마 목숨값을 탔내니? 하는 짓이 하도 더럽고 파렴치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더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사업 시작하라고 부추긴 거야. 왜? 나한테 배신당해서 기분 더러워?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엄살 떨지 마. 남편은 크게 충격을 먹은 듯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히더니 대출받은 거며 지인들한테 빌린 돈이며 그건 다 어떻게 할 거냐고 난리치더군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본인은 꼭 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모른 척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처럼 뻔뻔하게 나갔어요. 우리가 언제 약속을 했냐고. 증거 있냐고 묻자 이것저것 다 집어던지며 분에 못 이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분을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네가 바람 피운 걸 알았을 때, 우리 엄마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이 딱 그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간 차곡차곡 준비해 놓은 불륜 증거 사진들을 남편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날만을 위해 그간 준비한 불륜 증거라며 빠져나갈 구멍 같은 건 없다고 했어요. 난 너 같은 놈에게 줄 돈 같은 거 없으니 그간 벌려놓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혼하면 위자료 청구할 거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니까 둘이서 사이좋게 나한테 줄 돈이나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렇게 다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하냐며 제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나 이만큼 망가뜨렸으면 됐지 또 돈을? 너 진짜 무섭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냐? 나 네 말만 믿고 회사까지 관뒀어. 거기다 여기저기 다 끌어다 써서 돈이 없다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뭐 위자료? 웃기지 마. 한 푼도 못 줘. 절대 못 줘.
보험금이며 뭐며 돈도 많으면서 그깟 돈 몇 푼 된다고 뺏어가려고 하냐? 네가 인간이냐? 인간이 아닌 건 너 아니야? 너야말로 나한테 못할 짓 많이 했잖아. 다 스스로 쌓은 업보라고 생각해. 네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꼴 당할 이유 없었겠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하고 네 내언니한테 받을 돈은 어떻게 해서라도 받을 거야. 그가 너희 둘한테 고통받은 내 위로금이니까. 돈으로라도 상처받은 마음 보상해야 하지 않겠니? 남편은 줄 돈도 없지만 있어도 절대 못 준다면서 발악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에게 남은 건 악밖에 없다면서 어디 한번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싸워봤자 손해보는 건 남편인데 어리석게도 그걸 모르더군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 아주 구질구질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언녀는 제게 욕지거리를 날리며 본인 돈 내놓으라고 난리쳤지만 다 무시하고 제 할 일만 했어요. 그러자 상황이 점차 제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못 건진다고 판단했는지 급기야는 무릎 꿇고 사정하더군요. 바람 피운 거 정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본인이 그간 고생해서 만든 전 재산이다. 제발 돌려달라. 울고불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돈 남편한테 받으라고 했어요. 빌려간 사람한테 받아야지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고 모른 척 했습니다. 내언녀 못지않게 남편도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게 저지른 잘못을 다 인정한다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냐고 되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려댔어요. 제가 미쳤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뭐 좋다고 남편을 다시 받아주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네가 바람 피운 내연녀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놈 진작 버렸다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고 나한테 줄 돈이나 마련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고 저는 남편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막대한 이자와 빌린 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했다고 들었어요. 시모 집은 은행에 넘어간 지 오래고 아주 허름한 반지하를 얻어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복수를 계획할 때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통쾌하고 속이 후련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참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불쌍한 것보다 그냥 한심했습니다. 인생을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싶고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받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제가 갚아줬습니다. 제가 벌 주고 싶은 건 남편과 내연녀지 주변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까지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가 해결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덧붙였죠. 남편과 상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요. 그들은 하나같이 그러겠다고 했고 남편과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빚과 내연녀의 돈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건 오로지 남편과 그 내연녀의 몫이니 남겨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남편은 충분히 벅찼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남편을 고립시켰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제대로 가르쳐줬어요. 우리 엄마 보험금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둘은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원수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바라던 바를 이루었으니 더 이상 미련 같은 건 없어요. 저는 엄마가 물려주신 돈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지만 앞으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 겁니다. 하늘에서 지켜보며 우리 딸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시게끔 그렇게 잘 살아갈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